매번 똑같아요. 제가 뭐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녀라도 된 것처럼 내 생일은 단 한 번도 챙겨주지 않으면서 금수저 예비 동서 생일에는 호텔 뷔페를 예약한다고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33살 생일을 맞은 오늘 나는 또다시 철저히 무시당했다. 이게 벌써 결혼 후 네 번째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화장이 번질까 급하게 눈가를 지웠다. 잠시 후면 4살배기 아들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으니까 애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시계를 확인하니 오후 5시. 온종일 전화기를 들여다봤지만 시어머니는 생일 축하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다. 심지어 남편 석진도 아침에 오늘 내 생일인 거 알지? 라고 물었을 때 급하게 맞다 하며 건성으로 축하해줬을 뿐이었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쳤는데 이런 무시까지 당하니 가슴 한구석이 더 아팠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이 순간 헛되게 느껴졌다. 시어머니 김영숙은 처음부터 내게 냉담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나를 보며 흙수저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다. 명문대를 나와 좋은 직장에 다녀도 그녀의 눈에 나는 격이 맞지 않는 며느리였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아들과 나의 사랑을 인정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시부모님께 잘하려 노력했다. 명절마다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픈 시할머니 병간호를 도왔으며 시댁 가족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특히 생일은 더 서러웠다. 시댁 식구들의 생일에는 항상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해드렸다. 그런데 내 생일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날처럼 무시당했다. 첫 해에는 아마 깜빡하셨겠지 생각했고 둘째 해에는 바쁘셔서 그러시겠지 이해하려 했다. 셋째 해에는 슬픔이 밀려왔지만 참았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생일.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급히 감정을 추스르고 민준이를 맞이했다. 오늘만큼은 내 생일에 대한 서러움을 잠시 접어두고 아들과 함께 작은 행복이라도 누리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해서 질문이 맴돌았다. 나는 이 가족에게 정말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는 걸까? 생일 다음 날 회사에서 막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왔을 때였다. 핸드폰이 울렸고 신우이 민지의 번호가 화면에 떴다. 나와 달리 시댁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막내 신우였다. 언니, 어머님께서 내일 저녁에 우리 모이래. 한우석 오빠 생일이라고. 한우석은 둘째 신우 민영이의 예비 신랑이었다. 재벌 3세로 알려진 그는 시댁에서 마치 보물처럼 대우받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그에게 과도하게 친절했다. 어디서 모이는데? 강남 그랜드 호텔 뷔페. 어머님이 다 예약하셨대. 언니도 석진 오빠랑 같이 와. 전화를 끊자마자 가슴이 무거워졌다. 어제는 내 생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런데 아직 가족도 아닌 예비 사돈을 위해서는 호화로운 생일 파티를 준비하다니. 차별이 너무 극명해서 숨이 막혔다. 사무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지쳐 보였다. 33살 아직 젊은 나이인데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피부는 칙칙했다. 워킹맘으로 살면서 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남편 석진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는 중이었다. 여보, 내일 예비 동서 생일 모임 있대. 근데 좀 서운하더라. 어제 내 생일에는 아무도. 남편은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다. 아, 그래. 엄마가 우석이 생일이라고 단체 카톡 보내셨네. 우리도 가야겠다.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어제 내 생일이었잖아. 시어머니는 축하 한마디도 없으셨는데 예비 사돈 생일엔 호텔 뷔페까지 예약하셨대. 석진은 그제야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지영아, 그냥 우연이야. 엄마가 내 생일을 잊어버리셨을 뿐이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더 서운했다. 나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조용히 울었다. 시댁의 차별도 서러운데 남편마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이중으로 상처받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예비 동서의 생일 모임에 가면서 내 마음은 이미 무거웠다. 강남 그랜드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장식과 비싼 꽃다발이 눈에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호텔 뷔페 입구에 도착하자 시댁 가족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시어머니 김영숙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예비 사돈 부부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그 미소는 남편에게만 향했다. 우리 아들 왔네. 어서 와. 우석이 생일이라고 모였어. 내게는 목례만 살짝 하고는 다시 예비 사돈들에게 관심을 돌렸다. 예비 신랑 한우석은 비싼 수트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둘째 신우 민영이가 그의 팔짱을 끼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 내내 대화는 예비 신랑, 우석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둘의 웨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집중됐다. 가끔 시아버지가 내게 회사 일에 대해 물어봐 주는 것 외에는 아무도 내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영이 어머님, 이번에 우리 우석이 생일에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사돈 어른의 말에 시어머니는 연신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우리 가족 생일은 항상 특별하게 챙기거든요. 그 말이 내 귀에 꽂혔다. 우리 가족 생일은 항상 특별하게 챙긴다고? 그럼 나는? 내 생일은 왜 한 번도 챙겨주지 않았지? 나는 가족이 아닌가? 옆에 앉은 남편을 슬쩍 바라봤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으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직접 나서서 촛불을 꽂았다. 예쁜 초대형 케이크였다.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제 내 생일에는 케이크는커녕 축하 인사도 없었는데 자리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오늘 어땠어? 좋았지. 우석이 괜찮은 친구 같던데. 민영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예비 사돈 생일은 저렇게 챙기시는데 내 생일은 한 번도 챙겨주신 적 없어서. 남편은 운전대를 꽉 쥐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영아, 또 그 얘기야? 엄마가 바쁘셔서 그런 거지.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다. 내 감정이 예민함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남편은 내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집에 도착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남편은 곧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결혼 생활이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인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도 괜찮은 건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34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 나는 의미 없는 기대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작년의 상처를 떠올리며 시댁에서 축하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었다. 아침부터 바쁜 하루가 시작됐다. 아들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있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준 것이 오늘 유일한 축하였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간단하게 내 생일 축하해 줄래? 한참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다. 미안해. 오늘 급한 회의가 잡혔어. 늦을 것 같아. 내일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남편마저 내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슬펐다. 혼자서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퇴근 후 케이크를 사서 민준이와 함께 작은 파티를 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퇴근 무렵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오늘 민준이 할머니께서 데려가셨어요. 미리 연락 안 받으셨나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데려갔다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마침내 남편이 받았다. 배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다. 여보, 민준이 어디 있어? 어린이집에서 시어머니가 데려갔다는데. 아, 미안. 말 안 했네. 엄마가 오늘 우석이 아버님 생신이라고 우리 집에 다 모이라고 하셔서 민준이도 데려왔어. 순간 숨이 막혔다. 내 생일인 오늘 남편은 물론 내 아들까지 예비 사돈의 생일 파티에 가 있다니. 나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다. 내 생일인 거 알지? 오늘이 내 생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맞다. 미안해. 완전히 깜빡했네. 회의 있다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고. 미안해.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됐어.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난 혼자 집에 갈게. 전화를 끊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빈집에 들어서니 적막함이 나를 반겼다. 혼자 산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초를 꽂았다. 스스로 생일 축하 노래를 흥얼거리며 촛불을 불었다. 그렇게 34번째 생일,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스마트폰 속 사진첩을 뒤적이며 지난 날들을 돌아봤다. 결혼 전 친구들과 즐겁게 보냈던 생일들, 부모님이 항상 특별하게 챙겨주셨던 날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 생각을 하다 문득 깨달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왔다. 하지만 뒤늦은 사과는 이미 상처받은 내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나는 냉담하게 꽃다발을 받았고 남편은 어색한 침묵 속에 출근했다. 그날 오후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더 이상 피하고 참기보다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댁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차갑게 나를 맞았다. 웬일이니? 회사는? 잠깐 휴가를 냈어요. 어머님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거실 소파에 앉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차를 내왔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온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집 며느리잖아. 그런데 왜 제 생일은 단 한 번도 챙겨주신 적이 없으세요? 어제도 제 생일이었는데 예비 사돈 생신이라고 모두 모이시고 저만 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거니? 다들 바쁜데 일일이 생일을 어떻게 다 챙겨. 너무 유치한 것 같구나.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동안의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예비 사돈, 석진 오빠, 시누이들. 모두의 생일은 챙기시면서 저만 제외하시는 건 분명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제가 뭐 어디 출신이라서 아니면 제가 못마땅하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내가 감히. 죄송합니다만 어머님, 저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참아도 이건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일에 아들과 손자까지 데려가시면서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이 속물 같은 년, 생일 축하 한 번 못 받았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시어머니한테 따지는 거야? 내가 어떤 집안 딸인데. 이런 대접을 봐라.
우리 석진이가 너 같은 여자한테 시집간 게 내 평생 한이야.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진심, 그동안 감춰왔던 속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헛된 기대를 했네요. 어머님 마음속에 제가 들어갈 자리는 아예 없었던 거군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며칠간 쌓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그리고 방금 받은 극심한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다. 시야가 흐려지고 바닥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 순간 시어머니의 놀란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눈을 뜨니 하얀 병실이었다. 링거가 꽂힌 팔에 둔한 통증이 느껴졌다. 주변을 살피자 남편 석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지영아, 정신이 들어?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것 같다고 하셨어. 당분간 입원해서 쉬어야 한대.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다. 시어머니와의 충돌, 그녀의 가슴 아픈 말들, 그리고 쓰러진 일까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 어머님은요? 남편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엄마는 내가 쓰러지자마자 119 불러서 병원으로 데려왔어. 지금은 집에 가셨고,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묻고 싶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으니까. 입원 이틀째 되는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시아버지였다. 항상 말이 없고 조용하셨던 분이 혼자서 병문안을 오시다니 놀라웠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시아버지는 침대 옆 의자에 무겁게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영아,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너무 방관했어.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영숙이가, 우리 아내가 원래 고집이 세고 자기 아들한테 집착이 심해. 처음부터 석진이 결혼에 반대했었지. 내가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아들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했던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지난 5년간의 일들이 좀 더 이해가 됐다. 시어머니의 냉담함은 나 개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아들을 공유해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 그런 대우를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특히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내가 너무 방관했어.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사과는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럼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다. 퇴원 전날 남편 석진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깊은 뉘우침이 담겨 있었다. 지영아, 이번 일로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정말 못난 남편이었어. 내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엄마한테도 확실히 말했어. 더 이상 널 무시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가족도 시댁에 안 갈 거라고. 남편의 변화된 태도에 놀랐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내 편에 서서 나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번 사건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어쩌면 우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지금까지 쌓인 상처들이 한 번에 치유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첫걸음을 뗀 것 같았다. 의사는 퇴원 전 나에게 건강주의 사항을 알려주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신체가 견디지 못해 이렇게 무너집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다. 그동안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상황만 고려했지. 내 감정과 건강은 뒷전이었다. 이제는 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때였다. 퇴원하는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시어머니였다. 병실 문가에 서서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다. 시아버지의 권유로 온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와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남편이 자리를 비켜주고 둘만 남겨진 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몸은 좀 어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날카로움이 없었다. 조심스럽고 조용했다. 많이 나아졌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영아, 내가 쓰러졌을 때 정말 놀랐다. 그리고 내가 한 말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양심의 가책이 들더구나. 시어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내가 너를 대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지. 내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긴다는 생각에 너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눈물을 보이니 당황스러웠다. 석진이가 결혼한 후에도 내가 여전히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길 바랐어. 그런데 내가 있으니, 그리고 내가 좋은 며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그리 비싸지는 않아 보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내 생일 선물이야. 늦었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챙겨줄게.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 석진은 정말로 달라졌다. 퇴근 후에는 일찍 집에 돌아와 민준이와 시간을 보냈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무엇보다 내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지영아,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말로 표현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미안해. 어느 저녁 아이를 재운 후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남편이 말했다.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정말 많이 겁났어. 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소홀히 대했는지 깨달았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아빠와 결혼한 뒤로 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받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 항상 내가 챙기는 입장이었지. 물론 회사 동료들은 축하해줬지만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35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특별한 기대 없이 평소처럼 지내려 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른다. 생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침실 문이 열리며 남편과 아들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5살이 된 민준이가 해맑게 외쳤다. 오늘은 회사에 가지 마. 휴가 냈어. 우리 셋이서 하루 종일 놀러 갈 거야. 남편의 말에 놀랐다. 그는 정말 변하고 있었다. 아침을 먹고 준비를 마치려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시부모님이 서 계셨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지영아, 생일 축하한다. 시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얼마나 놀랐는지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가 내 생일을 직접 찾아와 챙긴 것은 처음이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자. 내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준비했어. 시어머니의 초대에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경계하고 거절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남편과 아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온 후 시댁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생일 축하해요. 라는 외침과 함께 풍선과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시부모님은 물론 시누이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다들 고마워요. 감동에 목이 메었다. 시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내가 어릴 적 좋아했다고 언급했던 음식들이었다. 시어머니가 나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번에는 우리 지영이가 주인공이야. 다들 축하해주자. 시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다. 둘째 시누이 민영이 다가와 살짝 안아주었다.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 우리가 언니 마음을 몰라줬던 것 같아. 시누이의 말에 마음이 풀렸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가족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나를 테라스로 불렀다. 둘이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영아, 사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많이 겁났어.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시어머니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 저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앞으로는 달라질게. 너를 진짜 딸처럼 대할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다. 오늘 정말 특별했어.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미소 지었다. 내가 쓰러진 후 모두가 깊이 반성했어. 특히 엄마. 자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대. 그리고 우리 모두 너를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 새벽녘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난 1년은 내게 많은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 아파야만 들리는 소리가 있고 무너져야만 보이는 진실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 안에서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여정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이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벽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남편은 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변했고 아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감정과 생각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35번째 생일, 드디어 나는 이 가족 안에서 진정한 내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여러분도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